제14강 회전의자 모델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회전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회전의자에 쿠션을 먼저 만들어 보고, 자, 그 다음에 하단부의 바퀴 부분, 그리고 등받이 부분 순서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의자의 그 쿠션 부분은요, 간단하게 컴파운드 오브젝트 익스텐드 프리미티브에서 챔퍼 박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챔퍼 박스에서요, 사이즈는 500에 500으로 설정하고요. 자, 그리고 두께는 좀 두껍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10cm 정도 가량 하고, 자, 세그먼트를 대략 6개 정도씩 이렇게 만들어 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앉는 부분의 가운데 부분이 좀 오목하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밑에 받침의 그 부분을 만들어야 하니까 받침을 객체를 카피해 놓겠습니다. 약간 카피를 해두고요. 이 객체는 세그먼트를 다 빼두겠습니다. 형태를 그냥 얇게 사용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높이도 좀 낮게 조절해 놓고 살짝 이렇게 겹쳐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받침의 느낌이 들게끔 조절을 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FFD 명령을 사용해서 변형해 보겠습니다. FFD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사용하시고요. 자,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을 살짝 2개 정도만 이렇게 내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요. 자, 왼쪽으로 이렇게 좀 몰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되 양 끝으로 몰아서 이렇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되게. 자, 그러면서도 오른쪽은 안쪽으로 좀 치우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고, 자, 약간 객체를 그래도 일정한 간격이 되게끔 좀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포인트를 어느 정도 완만하게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쭉 앉았을 때 가운데 부분 좀 오목해 보이도록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이게끔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이 조금 볼록하게 보이도록 하려면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죠. 자, 탑에서 약간 동그란 느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에서요, 약간 안쪽으로 넣어서 동그랗게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양쪽을 좀 벌려서 전체적인 느낌이 좀 동그랗게 해요. 자, 바닥에 깔려있는 형태가 원래 처음에 있던 원본 형태이기 때문에 원본의 느낌을 많이 참고해서 어느 정도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런 느낌이 되죠? 바닥에 깔려있는 데이터는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쿠션의 형태를 이런 느낌이 되게끔 설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객체를 받치고 있는 거를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받이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챔퍼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역시 500에 500에 100 정도의 두께로 시작하고, 자, 높이 값은 역시 6개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챔퍼 FFD로 수정하죠. 자, 객체는 역시 약간 뒤로 떨어뜨려서 높이를 좀 설정해 주시고요. 자, 약간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포인트 온. 자, 이렇게 쭉 해서 끝부분을 좀 양끝으로 밀어서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 밑에는 약간 오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2D 스케일 X축을 살짝 좁혀줍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잡아당겨서 이렇게 밑에까지 연결이 되는 느낌으로 만들어 보죠. 이렇게 여기도 쭉 내려주시고 X방향으로 2D 스케일. 자, 이 부분 역시 살짝 밑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X방향으로 넓게 2D 스케일. 자, 이 부분도 역시 조금만 내려서 자, 조금 더 X로 많이 이렇게 좁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늘려보고 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옆부분은 살짝 S자의 느낌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가운데 부분이 약간 등받이 부분 쪽으로 살짝 밀려나게끔 설정을 하죠.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등을 좀 받쳐줄 수 있는 형태로 쭉 잡아당겨 주시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약간 오목해 보이는 형태가 되죠. 옆에서 봤을 때는 자, 전체적으로 S자의 느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허리를 받치고 있고 여기가 등을 받치는 형태로 자, 약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약간 뒤로 쏠려 있는 느낌을 주고 자, 허리를 받치게끔 배려가 된 형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역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구획이 필요하죠. 살짝만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겹쳐 놓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든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붙이는 개념으로 해놓으면 되죠. 자, 일단은 등받이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잠깐 하이드 시켜놓고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앉는 바퀴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퀴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린더를 이용해서 간단한 형태를 응용해 보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헤이트 세그먼트는 1로 그리고 R 값은 자, 처음에는 많이 얇으니까요. 이 부분 높이 값은 쭉 내려 주시고 자, 복사 자, 여기서 R 값을 자, 조금 더 늘려 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려 주시고 이 값은 상당히 크게 자, 좀 작으면서 두툼하게끔 설정을 하죠. 이런 식으로. 자, 전체적인 비율을 좀 조절을 해볼까요? 이렇게. 가운데가 좀 넓고, 자, 윗부분은 좀 얇게. 자,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다리가 여기에 위치해야겠죠? 다리는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것처럼 박스를 사용하죠. 이렇게. 자, 박스를 적당한 두께로 사용하고, 자, 탑에서 봤을 때 이렇게요. 자, 나중에 조절을 해야 하니까 이 부분을 충분하게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리는 5개를 놓을 거니까요. 나중에 오각형 형태를 만들어서 합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 부분에 필요한 라인을 먼저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컨버터 에디터 폴리로 그리고 버텍스를 수정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필요한 건 약간 대각선의 형태와 약간 바퀴가 나올 긴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끝부분과 끝부분이 약간 기본적으로 면이 있어야 합니다. 면이 없게 되면 반드시 문제는 그분이 너무 동그랗게 표현된다라는 단점이 있죠. 자, 그러면 폴리건에서요. 자, 끝부분의 면을 자, 익스트루드를 한 번씩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선택을 하고 익스트루드 한 번을 이렇게 시켜주세요. 자, 모서리를 아주 둥글게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 부분만 살짝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끝부분이 살짝 둥그러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두께가 좀 두껍네요. 자, 그러면 얇게 조절을 해주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 뒷부분 좀 넓고 앞부분은 좀 잘록해지게
자, 이런 경우에는 2D 스케일로 Y축으로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조절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자,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use knobs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 맞나요? 설정하려고 했던 값이 이게 맞다면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체크를 잠깐 꺼주시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바퀴를 한번 만들어 보죠. 바퀴는 역시 전에 사용했던 것처럼 실린더로 이렇게 적당한 두께를 주시고 Add Poly, 자, 이 상태에서 폴리건을 베벨을 좀 줬던 거 기억하시죠? 자, 베벨을 주고, 자, 적당한 두께의 베벨, 그리고 이 부분의 값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바퀴는 어차피 크진 않기 때문에 자, 한 단계 정도만 이렇게 부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면을 만약에 부드럽게 처리하고자 한다면요. 자, 이렇게 이 옆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스무싱 그룹을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2번으로 하겠다라든지. 자, 그럼 토로록 끊어졌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죠. 자, 그럼 반대쪽으로 미러를 좀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러. 자, X축으로 미러를 시키는데, 자, 인스턴스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자, 거리 값은 옵셋 값으로 약간 떨어뜨리죠.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여기에서 미러에서 인스턴스를 썼던 이유는 하나를 조절할 때 다른 것도 같이 조절이 되게끔 하려고 그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죠. 자, 두 개의 객체를 정리하고요. 자, 조금 더 두꺼워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동. 자, 일단은 바퀴를 감싸고 있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바퀴를 감싸고 있는 거는 당연히 자, 서클을 이용해서 만들고 잘라내면 되겠죠?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자, 스플라인은 컨버터를 시킨 다음에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세그먼트를 지워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아웃라인을 주면 되겠죠? 자, 아웃라인을 바깥쪽으로 자, 바깥쪽으로 좀 주고 좀 너무 크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를 감쌀 수 있을 만큼의 자, 두께를 부여하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로 형태를 감싸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이 부분에 연결했던 작업은 아주 간단하지만요. 자, 박스로 자, 연결 부위를 이렇게 두께를 부여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적당한 세그먼트를 좀 넣어주죠. 3개 정도씩만 넣어주고 자, 여기도 3개 정도. 자, 박스도 역시 에디트 폴리로 컨버터 시킨 다음에 자, 필요한 부분은 여기가 자, 이 곡선을 따라가야 하는 제 형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쭉 곡선 값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자,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곡선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곡선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배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쵸? 여기 선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느낌이 되게끔 배분을 좀 해주면 되겠고 자, 형태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형태는 결코 보기 좋은 형태 나오지 않으니까 일정한 간격이 좀 되게끔 조절해주면 작업이 조금 도움이 되죠. 자, 가운데 부분을 빠듯하게 그냥 놔둘 거면 상관없지만 자, 어느 정도 곡선 형태를 띄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약간 기울기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좀 조절해서 완만한 곡선 형태를 좀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옆부분이 어떤 모양인지 같이 확인하면서 여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완만한 상태로만 놓고, 자, 유준 넙스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형태가 변형되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죠. 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게 근데 다리가 5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개가 센터에 놓여야 하기 때문에 상자를 하나, 뭐 기준이 되는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5개의 오각이 좀 필요하고요. 실린더를 사용해 보죠. 실린더. 자, 실린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복사해서, 자, 사이드 값이 18개이니까 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5개로 만들면 오각형이죠. 그렇죠? 자, 오각형이고, 자, 이 형태를 충분히 감쌀 수 있는 크기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커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길어야 합니다. 자, 기존에 있는 형태도 역시 하이드 시켜서, 자, 작업을 좀 정리해 보죠. 자, 다리 부분을 좀 정교하게 만들어 보죠. 지금 현재는 얘를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2개로 나눠준 후에 얘도, 자, 컨버터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을 좀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라인까지만 같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만 되면 되는데, 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객체가, 자, 하나의 형태여야 합니다. 어, 그러니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면과 면을 뚫어주고, 이 객체를 연결하면 좋은데요. 자, 이 객체와 이 객체를 먼저 합쳐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합치는 거는 어태치라는 거 기억하시죠? 어태치, 클릭. 자, 하나를 합쳐졌죠? 폴리건. 자, 이쪽 폴리건을 선택하고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 면도 지워야겠죠?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과 점을 연결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점을 선택해서 이동하는 방법은 그렇죠. 자, 3D 여기에 스냅 토글을 클릭하시고 버텍스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자, 점을 갖다가 점에 맞춰주면 자, 자, 버텍스 점을 선택해서 점에다 맞춰주면 작업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이렇게요. 자, 여기도 점과 점을 맞춰주면 되죠. 자, 의외로 간단하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수정을 했으니까 이 객체를 기준으로 얘를 회전시켜서 나머지도 완성을 하면 되니까요. 자, 기왕이면 회전을 시킬 거니까 나머지 부분의 면도 일단 먼저 지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작업되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잠깐 자, 여기서 컴피그에서 펄스에서 투사이드 개념을 켜놓으면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부분만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떼내고 복사를 해내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떼내야겠죠? 자, 이 면을 떼내려면 detach라는 명령을 사용하시고요. detach에서도 save as, 그 다음에 OK. 새로운 이름이 추가되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스냅을 잠깐 꺼보고요. 자, 이거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툴에서 array. 자, 역시 360도 회전하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5개입니다. 5개 카피. 그 다음에 OK. 자, 이런 식으로 카피가 됐죠? 여기에도 하나 더 있을 텐데, 그렇죠? 얘는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하나로 합체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나중에 여기서 유준 nubs로 이렇게 넣게 되면, 자, 같이 뭉쳐있는 얘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야겠죠? 자, 여기서 attach 명령으로 나머지도 클릭해서
합쳐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폴리. 자, 가까이에 있는 객체들 점을 다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주 근사값을 찾으면 되죠.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근사값을 합쳐라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을 넣으면 되는데 웰드를 기본적으로요. 저희가 10 정도로 입력했는데 그 값이 너무 커서 근처의 값을 하나로 다 합칠 수도 있습니다. 자, 웰드를 눌러주시고요. 자, 웰드의 값을 한번 0.1로 어플라이. 달라지는 게 없죠? 그러면 1 정도로 설정하고 어플라이. 자, 그리고 값을 조금씩 높여 보겠습니다. 2 정도로 어플라이. 자, 그리고 5 정도로 어플라이. 자, 그러면 10 정도로 어플라이. 자, 그러면 20 정도로. 자, 20 정도의 값은 너무 많이 합쳐지네요. 그러면 이 값을요, 15 정도로 어플라이. 자, 이 정도 값이면 충분할까요? 그럼 필요한 만큼만 어플라이 되도록.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 use nubs. 자, 이런 형태가 됐죠? 자, 기존에 만들려고 했던 그 어플라이 값에서 값이 너무 많이 합쳐졌네요. 중간에 있는 라인들이 없어졌죠? 이 라인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자, nubs 값을 조금 다시, 자, 웰드 값을 조절해 보죠. 자, 15라는 값은 너무 크네요. 그럼 10 정도. 어플라이.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점들이 합쳐졌나요? 자, 점이 하나로 합쳐졌죠? 10 정도면 충분하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유준 넙스. 자, 점이 여기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끌어당겨지진 않죠? 그리고 여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객체만 역시 자, 하나로 작업 자, 잠깐만 그룹을 해주고 자, 그룹 자, 어레이 시켜주면 좋겠죠? 자, 픽 객체를 선택해주고 자, 나는 별도의 객체를 사용하겠다. 자, 당연히 탑에서 돌려야겠죠. 툴, 어레이, 값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리는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가 됐으면 더 이상 그룹은 필요 없겠죠. 어차피 매핑을 해야 하니까 익스플로드로 그룹을 깨주세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unhide all. 자, 대략적으로 일단 정리가 됐죠. 어우,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자, 비율적인 크기는요, 약간, 자, 상판을 조금 줄여서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비율들은 좀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팔걸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팔걸이는 이 하단 부분에서 나와야 하는데요. 하단 부분을 좀 잡아당겨 주고,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팔걸이를 만드는데, 팔걸이도 역시 참법 박스로 만들겠습니다. 자, 참법 박스로 팔걸이를 이렇게 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먼저 만들어 놓고요. 자, 높이 값을 자, 폭을 좀 적절하게 넓혀 주시고 자, 대략적인 형태가 만들어졌고 위치가 잡혀졌으면요. 자, 두께는 너무 두껍지 않도록 설정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FFD로 형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FFD.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 살짝 올려주고 형태를 이렇게 휘어주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각도를 이렇게 약간 90도 꺾이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맞춰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대충 이렇게 놔두고 해주면 어설퍼 보입니다. 그래서 꺾여져 있는 부분까지 좀 적당하게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요, 약간 뒤쪽이 올라가고 밑에 부분이 약간 내려오게끔 설정을 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긴 좀 완만하면서, 이렇게 팔이 여기 잡고 손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그런 느낌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팔걸이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부착을 해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자, 박스 명령으로 그 형태를 조절해보죠. 자, 이거는 그냥 일반 평범한 박스로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그먼트도 다 1인 박스로요. 자, 역시 여기서 폴리로 컨버터 시키고, 자, 필요한 두께나 형태는 여기서 직접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죠. 자, 높이는 상당히 좀 줄여 주시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와야 하니까. 자, 폴리건 명령을 사용하고, 자, 여기에서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요.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잠금 장치를 걸어 놓으면 어디서든지 작업이 가능하죠. 빼주고 이동하고, 자, 한 번 더 뺄까요? 익스트루드로 빼주고, 자, 그리고 역시 한 번 더 회전하고, 자, 그리고 이동하고요. 자, 익스트루드로 좀 빼주고 회전하고, 잠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멀리서 작업을 해도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빼주고, 자, 이번엔 확실히 쑥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완벽하게 연결은 안 돼 있죠. 자, 그러면요, 이 부분은 이제 풀어주시고 윗부분의 면을 선택해서 다시 한 번만 연결하면 되겠죠. 자, 윗면. 자, 역시 여기도 익스트루드로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버텍스. 자, 이 부분의 모양은요, 간단하게, 자, 약간 오목하게 만들겠다 생각하신다면, 자, 2D 스케일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씩 조절해서 가면서 좀 잘록해지거나 나중에 올라오게끔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이 부분 두 개를, 자, 잘록하게 하고 싶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유준 nubs 명령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역시 자,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자 한다면 자, 두께를 좀 얇게 한다든지 조절이 가능하겠죠? 또는 이 부분을 좀 더 끌어당기고 싶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한쪽으로 끌어당겨서 모양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무리가 되지만 이렇게 잡아당겨서 자, 형태를 만들어줘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부분에서 조금 얇게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좀 늘려주시고 자, 여기서 조금씩 좁혀 나가면 조금 얇은 형태가 되죠. 자, 뭐든지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형태를 조절하게 되면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형태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작업들은 어떤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경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곤란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이 객체는 역시 자, 비율을 좀 확인해 볼까요? 좀 두껍다 싶네요. 여기 이 부분이. 자, 그러면 2D 스케일로 이렇게 조금만 좁혀주고 자, 여기서 미러 시켜주면 되겠죠? X방향으로 카피, 오케이. 자, 정확한 위치로 딱 갔네요. 왜냐면 실린더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요. 자, 지금같이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대략적으로 됐으니까 이제 또한 매핑을 한번 해볼까요? 쭉 줄여주시고 자, 플랫 명령으로 그냥 간단하게 매핑 하겠습니다.
자, 세그먼트를 이렇게 적당하게 잡아 주시고요. 자, 일반적인 매핑을 한번 사용해 보죠. 자, 바닥을 먼저 선택해주고 어사인, 바닥 재료는 간단한 대리석 정도로 설정을 하면 좋겠죠. 자, 스톤. 자, 자, 이렇게 스톤 하나 빨간 그 대리석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의자의 뒷부분에 가구 해당되는 부분들은요. 자,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클랩스 올로 하나 다 합쳐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객체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수정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되면 더 이상 수정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약간 어두운 회색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앞에 있던 객체들은요. 자, 약간 주황색으로 넣어보죠. 자, 이런 식으로요. 라이트 값을 살짝 줘주고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두운 컬러를 부여하겠습니다. 너무 어둡나요? 이렇게. 자, 손잡이도 적당한 컬러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손잡이도 역시 다 하나로 합쳐서 용량을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용량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작업한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대략적으로 작업을 한다면 좀 저기를 용량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걸 참고하시고 작업에 들어가셔야 좋겠죠? 자, 밑부분은 전부 다 회색으로 이렇게 처리해보죠. 아주 간단하게요. 자, 그리고 회색에도 약간 적당한 컬러 값을 집어넣고 자, 조금만 더 어둡게. 자, 대리석에는 반사가도를 주면 좋겠죠? 자, 리플렉션에 자, 플랫 미러 자, 적당하게 5 정도로 설정하고요. 자, 라이트 없이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화강암이 너무 크죠? 자, 그러면은 화강암의 비율 반복값을 쇼맵으로 넣고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20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렌더링. 지금은 어차피 디폴트 카메라, 디폴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걸로 렌더링 한 거죠. 자, 어떠세요? 만족스럽진 않으신가요? 그러면 조금 더 값을 수정해보고, 컬러도 넣어보고, 재질도 좀 바꿔보시고요. 여러 가지 설정을 좀 해보세요. 자,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뭐, 느낌은 어느 정도는 좀 매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